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제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사느라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았던 세월이길래 그랬나 봅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것 좀 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던 내 마음이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창가에 앉아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내게 새로운 용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반쯤 비스듬히 스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먹다 남긴 식빵 한 조각이 말라 있었고 그 옆에 커피잔에는 식은 거품이 얇게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안쪽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남편은 뉴스 볼륨을 또 한 칸 올렸습니다. TV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고 그 속에서 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제 존재도 함께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딸 수진이 아이를 데리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코트에서 겨울 냄새가 났고 아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잽싸게 귤을 찾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귤을 까서 건넸습니다. 귤 껍질에서 향이 튀어나오는데 그 밝은 향기보다 제 손끝이 먼저 쓸쓸했어요. 수지는 급히 말했죠. 엄마, 잠깐 나 좀 봐요. 저는 부엌 창문 옆 작은 탁자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얼굴이 너무 그래. 저는 그 말에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집에만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정작 나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제 눈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좀 해요. 아빠 옆에만 있지 말고.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려왔지만 제 안에서는 갑자기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남편도 듣고 있었는지 TV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은 눈썹 사이를 길게 찌푸렸어요.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집을 나가고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 손가락을 꼭 모았습니다. 말을 보태면 더 크게 번질 걸 알았거든요. 수진이 맞받아쳤습니다. 아빠, 엄마도 사람이라고요. 매일 밥하고 돌보고 좀 쉬어야죠. 남편은 말없이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은 더 말하게 하지 않겠다는 벽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귤 껍질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향기로운 노란빛인데 내 마음엔 왜 이렇게 색이 없을까? 수진이 제 손등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엄마, 그냥 하루라도 엄마 하고 싶은 거 해보면 어때요? 그 말이 가슴에 툭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누군가 살짝 열어준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수진과 아이가 떠난 뒤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통에 물이 떨어지며
첼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뉴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유리창 위 먼지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 작은 먼지들마저 제 마음 같아 보였어요. 어딘가 걸려 있고 빛을 받아야만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딸의 말이 천천히 되새겨졌습니다.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거 좀 해요.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제 몸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내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날 저는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내 작은 변화를 예감했습니다. 점심 무렵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뉴스만 돌리고 있었고 저는 국 끓는 냄비 앞에서 국자로 바닥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데도 따뜻함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목에 힘이 빠져 국물이 넘칠 뻔하자 저는 허리를 세우며 한숨을 참았습니다. 왜 또 한숨이야? 남편 목소리가 등을 때렸습니다. 대단히 큰 소리도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가 묘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괜히 나가서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괜히 딸이 이상한 소리에서. 그 말을 듣는데 목이 꽉 잠겼습니다. 딸이 한 말이 이상한 소리라니. 그저 나에게도 살아보라고 한 말인데도 남편에게는 그것마저 불편했던 거겠죠. 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리자 김이 피어오르며 식탁 위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반쯤 들다가 멈추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짜네. 저는 잠시 숨을 참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도 싱겁다더니 이번엔 짜다. 어느 쪽도 아닌 말이지만 그 말들이 쌓여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좀 하세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꺼트려야 할지 키워야 할지 모르는 불씨. 점심을 치우고 난 뒤 저는 작은 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책상이 있는 벽 쪽 창문에서 겨울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햇빛이 창틀 낡은 나무결을 드러내며 반짝였고 그 위에 놓인 오래된 재봉틀이 마치 먼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재봉틀 바늘 근처를 조심스레 만져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물건. 아이들 어릴 때 옷도 만들고 커튼도 만들고 그 시절에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멈춰버린 걸까?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리모컨 좀 찾아줘. 어디 갔어?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잠시 뒤
남편이 툭 내뱉듯 말하더군요. 참 도와달라면 좀 나오지. 그 말까지 듣고 나니 가슴 안쪽에 묵혀있던 서운함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참아달라면 참아주고, 말없이 넘어가달라면 넘어가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빛이 발등 위로 조용히 닿았는데,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재봉틀 바늘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오래된 기계처럼. 그때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잠깐 통화돼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안에서 작은 변화를 향한 문이 아주 조금, 아주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들어온 미세한 바람 한 줄기에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는지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부엌에는 설거지 후 남은 물기 냄새가 고요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오래전부터 제가 앉던 자리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내가 비워두었던 자리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겨울 끝자락의 햇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그 차가운 기운 속에서 문득 내 하루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걸까? 그 생각이 가만히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작아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입술은 무언가 오래 참고 있었던 모양새였어요. 스스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재봉틀 위에 놓아둔 낡은 줄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얇은 플라스틱이 손끝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의 옷 사이즈 재려고 이 줄자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 웃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저녁에 전화하자던 수진의 메시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라도 얘기해요. 그 말이 괜히 가슴 표면을 긁어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바로 떠오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창문 아래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잎을 몇 개 떨군 허브 화분. 며칠째 물도 제대로 못 줘 잎끝이 바싹 말라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모습이 꼭 나 같아서요. 삶의 자리를 잃은 채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드는 식물처럼 숨을 깊게 들이쉬고 화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 말이 속에서 문득 삐져나오자 가슴 안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딸이 한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거 좀 해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아주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누군가 바깥에서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어질러져 있고 식탁 위에는 저녁에 먹다 만 과자 봉지가 쓰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이 내 자리인데 이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뭔가 해야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휴대폰을 들고 취미 교실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바느질, 그림, 사진, 요가, 시창작. 그중 생활공예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손작업들로 생활 소품을 만드는 클래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일했던 시절이 떠오른 것도 있고 그저 내 시간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생활공예 첫 수업. 그리고 아주 작은 버튼. 신청하기. 그 버튼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덜컥 뛰었습니다.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지도록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자 심장이 콩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아 창밖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앉은 제 모습이 방금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조용히 시작되는 변화가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작은 결심이 내 삶의 오래된 문을 아주 조금 열어놓은 듯 했습니다. 생활공예 첫 수업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바닥에 남편의 슬리퍼가 어질러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일부러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서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묘하게 상쾌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슴 아래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신발을 처음 신은 사람처럼 익숙한 길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장소는 동네 복지관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가위 소리, 종이를 접는 바스락거림, 그리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잔잔한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제 마음이 슬며시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밝은색 스카프를 두른 여성이 작은 손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처음 오셨죠?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느릿했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칠 때 나는 소리처럼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왔어요. 은이라고 해요. 이은이. 제가 이름을 말하니 그녀는 제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손끝이 따뜻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첫 만남인데도 말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색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종이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손이 기억하는 시간을 다시 깨우는 게 목적이에요. 손이 기억하는 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눌렀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던 제 손이 그 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끈한 종이 질감이 왠지 오래된 나를 깨우는 듯 했어요. 한 단 접을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숨이 새듯 답답함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희 씨가 제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심스러우시네요. 원래 뭔가 많이 해보셨죠? 저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옷도 만들고 커튼도 만들고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은희 씨가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들은 늘 그때를 먼저 떠올리죠. 지금은 우리 겁니다. 이 시간도.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 꽂혔습니다. 지금은 우리 것.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제가 만든 종이 화분은 조금 비뚤어졌지만 나름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제 작품을 보더니 손뼉을 살짝 쳤습니다. 처음인데 참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저는 종이 화분을 손에 조심스레 쥐며 말했습니다. 응, 오려고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는 오랜만에 조금 밝았습니다.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창가 햇빛이 종이 화분에 비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발밑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은희 씨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차 한잔 할까요? 그 말투가 참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입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수 끝에 걸린 늦은 겨울 햇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손에 쥔 종이 화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오래된 나를 깨우는 첫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이 화분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그만 삼각형들이 모여 만든 초라한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내 손이 움직여 만든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이
아직도 맴돌아 가슴 안쪽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분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짝 두고 부엌으로 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묻더군요. 그거 뭐야? 그냥 오늘 만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괜히 나가서 이상한데 돈 쓰지 말고.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가볍게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작은 말이었지만 그 말 아래로 내 열흘치 기운이 주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굳은 손으로 냄비 뚜껑을 잡았습니다. 뚜껑 아래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늘어난 김 사이로 나를 숨기던 세월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이상한데 돈 쓰지 말고. 그 말 참 익숙했어요. 누구를 위해 쓰는 건 괜찮지만 나를 위해 쓰는 건 늘 이상한 데가 되었던 세월. 국자를 잡고 있는데 손끝이 갑자기 뜨거워져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입가엔 반가운 미소를 걸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괜찮아요? 그래 와. 수진은 집 안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 화분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예쁘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말했죠. 응, 오늘 수업에서. 수지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부드럽게 묻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을까? 아니면 정말로 답을 할까? 두 마음이 잠깐 부딪혔지만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어요. 수진이 제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었어요. 수진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참고만 사신 거. 그 말에 나는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찡하게 조여왔습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더는 그러지 말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딸 목소리 속에는 어린 시절 제가 머리를 매만져 주던 때처럼 조심스러움과 간절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여 작은 틀이 된 것처럼 내 삶도 언제든 다시 접고 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다 아주 오래 묵은 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나 너무 오래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이 방 안에 닿자 정막이 잠시 머물더니 수진이 눈을 살짝 붉혔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알면 되죠. 그 아이의 말이 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묵혀왔는지, 그리고 이제야 조금 내 삶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창밖엔 어느새 밤바람이 스쳤고 부엌 불빛 아래 종이 화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쩐지 나의 새로운 길을 살짝 따라가고 있는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괜히 거칠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딪히는 작은 소리에도 남편이 고개를 들더군요. 어제 딸이 왔다 갔더라. 말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예민하게 떨렸습니다. 응, 잠깐 들렀어. 제가 최대한 평범하게 말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작은 파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더니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좀 이상해. 그 말이 공기 중에 시게 떨어졌습니다. 이상해. 그 한 단어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내 서러움을 흔들었습니다. 어디를 자꾸 나가고 뭘 배우고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아? 남편의 말이 점점 좁아진 방 안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주전자 손잡이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이지. 그리고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니야? 그 말에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마치 제 이름이 아니라 역할 하나로만 존재한다는 듯한 말. 난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자 남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데? 목소리가 뾰족해졌습니다.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는? 그 말에서 남편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은퇴 이후 제 곁만 붙잡고 하루를 살아왔던 남편. 제가 조금만 다른 리듬을 가지면 혼자 남을까 두려워하던 사람. 그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이상하게 그 말이 내 숨을 더 조여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바닥 아래 나무 결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나무 결이 마치 오랫동안 눌러온 제 마음 같았어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지만 종이를 넘기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만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복지관에서 과제를 해보려고 탁자 위에 재봉틀을 올려놓고 천을 펼쳤습니다. 천의 결을 손끝으로 살살 쓰다듬는데 어딘가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뭔가를 만들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재봉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집에까지 들고 와?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데.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바늘이 천에 살짝 걸리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잉.
마치 내 마음이 어디 살짝 찢어진 것 같은 소리. 저는 재봉틀을 덮으려다 말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집이랑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집을 챙겨야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내 자리를 집으로만 생각했던 사람. 남편에게 서운함보다 그 말이 너무 오래된 벽처럼 느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에 섞여 사라질 만큼 약했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한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이 집에서 너무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거실엔 햇빛이 길게 들어왔지만 그 빛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 서 있는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지만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둠은 밖에 있는 어둠이 아니라 평생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어둠이라는 걸. 그리고 이 어둠을 넘지 않으면 나는 끝내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할 거라는 것도.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맡 스탠드 불빛이 벽에 길게 퍼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내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멀게만 들렸습니다.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부터 들려오던 소리가 오늘에서야 칼날처럼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더 답답해져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종이 화분이 탁자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작은 윤곽만 보였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나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으로 화분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만져지는 그 얇은 감촉이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내 속마음 같았습니다. 버티다 흐트러질 것 같은. 그때 뒤에서 남편이 느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잠옷 소매가 흘러내리고 눈은 아직 덜 깬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 남편이 묻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 그 질문이 오히려 내 마음을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남편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나 집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니야. 조용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누가 아니래. 근데 당신이 갑자기 이러니까 그게 문제야.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갑자기 무엇을 하면 당신은 늘 불편해해.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난 평생 당신하고 애들 챙기느라 살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조금 하려고 하면 이상한 데에 돈 쓰지 마라. 어디 나가지 마라. 집에 있으라. 그게 너무 힘들어. 내 속에서 쌓여있던 말들이 마치 멀리서 누군가 밀어낸 것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나랑 같이 있어줬으면. 그 말이 남편의 두려움을 드러냈지만 그 말조차 나를 붙잡는 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있는 거랑 내 삶을 잃고 사는 건 다른 거야.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종이 화분을 손에 들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물건 하나. 하지만 내 변화의 증거. 이거 나한테는 그냥 종이가 아니야. 내가 다시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표시야. 남편이 묵묵히 그걸 바라봤습니다. 화분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당신이 불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살고 싶어. 내 말끝이 떨렸지만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내 가슴은 크게 깊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내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 진심이 늦게나마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창가에는 희미한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컥거렸던 감정들이 잦아든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은 펼쳐져 있었지만 한 장도 넘기지 않은 채 그저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마실래요?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어젯밤의 긴 침묵을 건너오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찬물이 끓는 동안 거실에는 물 끓는 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 가득했어요. 저는 그 조용한 리듬 속에서 내 마음도 조금씩 편안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차 2잔을 식탁에 내려놓자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당신 말 나 다 들었어. 목소리에는 새벽 공기처럼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머그컵의 온기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가 마치 어렵게 꺼낸 말처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몰랐다는 말 속에는 미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조금의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손바닥을 테이블에 놓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기대는 게 버릇이 돼버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들이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고단함, 내 침묵, 그리고 둘 사이에 쌓였던 거리. 나도 미안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을 안 했어. 내가 내 마음을 감추니까 당신도 모를 수밖에 없었겠지.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온기가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스쿠터가 지나가며 따뜻한 바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 바람에 커튼 끝이 살짝 흔들렸고 우리 둘 사이에도 작고 미세한 변화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공예 수업, 그거 계속 다닐 거지? 그 말이 너무 예상 밖이라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응, 계속 다니고 싶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 아주 짧았지만 그 말 속엔 익숙하지 않은 허락이 아니라 존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종이 화분을 들고 창가 옆에 살짝 옮겨 놓았습니다. 햇빛이 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자 흰 종이가 은은하게 빛을 머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그렇게 좋나? 저는 웃음이 조금 났습니다. 응, 저거 나한테는 시작이거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 가는 날에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데려다 줄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작은 제안이었지만 남편 나름의 응원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줘도 좋지. 제가 말하자 남편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창밖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쳐버릴 만큼 작은 햇빛이 나뭇가지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아주 천천히 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그 햇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나를 살아보려 하는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 받아들이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작고 사소한 시작이었지만 그날 아침 우리 집에는
늦은 봄날 같은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